혹시 요즘 이런 생각 혼자서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도 이제 끝인가? 60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반응이 사라지고 괜히 하루 시작부터 기운이 빠지는 날들.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특히 성기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볼까 고민하다가도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점점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선생 김원장, 재활생활의학 관점에서 수십 년 동안 중년 노년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먹자마자 20대처럼 세워드립니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0대 발기 저하도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핵심은 약도 주사도 아닌 혈관과 음식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왜 60대가 되면 발기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특정 음식 조합이 성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몸을 바꿔주는지 의사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발기 저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원장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기는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는 철저히 혈관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는 다음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첫째,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이 나와야 하고, 둘째, 그 혈액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야 하며, 셋째,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맥이 제대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60대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혈관의 탄력입니다. 문제는 심장혈관이 아닙니다. 다리혈관도 아닙니다. 음경혈관은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혈관입니다. 즉, 성기가 안 선다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혈관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약이 점점 듣지 않는 이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약이 잘 됐는데 요즘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건 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혈관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기약은 혈관을 잠깐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굳어버린 혈관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수록 없으면 더 불안한 상태가 되고 용량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음식 민간요법, 술, 건강식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발기를 살리는 음식의 기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음식이 혈관을 넓히는가, 아니면 혈관을 더 굳게 만드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술은 명확합니다. 발기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혈관과 신경에는 장기적으로 독입니다. 그렇다면 발기 방향을 바꾸는 음식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1.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이 있을 것. 2. 혈관 염증을 줄여줄 것. 3.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을 것.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비트입니다. 왜 하필 비트인가? 비트는 색깔 때문에 먼저 눈에 띄지만 의사 입장에서 주목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NO로 바뀝니다.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길을 좀 넓혀라 라고 혈관에 명령을 내리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산화질소가 부족한 분들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말초 혈류가 떨어지고 발기 반응도 둔해집니다. 비트를 먹으면 이 산화질소 경로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이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혈관을 닫는 쪽이 아니라 혈관을 여는 쪽으로 갑니다. 비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트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의 좋은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비트를 어떻게 먹느냐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비트에 이것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극적인 보조제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혈관과 흡수에 관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비트가 혈관을 여는 방향으로 몸을 바꾼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비트만 계속 먹으면 되는 건가? 즙으로 먹어야 하나? 분말로 먹어야 하나?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하나 놓칩니다. 혈관을 여는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것과 그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비트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큰 변화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트는 먹고 있지만 혈관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제대로 열리려면 단순히 열어라라는 신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유지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기름진 음식, 튀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혈관과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지방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혈관 세포막이 딱딱하면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혈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비트를 먹을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름이면 아무거나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튀김에 쓰이는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더 굳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 유연성을 높여 산화질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즉, 비트가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면 이 기름은 문이 잘 열리도록 경첩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 조합을 먹는다고 그날 밤 바로 20대처럼 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 몸에서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 몸의 온기, 하체의 혈류 감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김 원장님, 완전히 예전 같진 않은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옵니다. 이 말은 혈관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아침 반응이 중요할까요? 아침 발기는 의지나 성적 자극과 상관없이 혈관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침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건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침에 아주 약하게라도 반응이 다시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 비트와 좋은 지방의 조합은 이 가능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술입니다.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넓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화질소 작용을 방해하고 신경 반응을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습관적인 음주는 발기신경에 치명적입니다. 술 마시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날, 그 다음 날 반응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비트와 기름을 챙기면서 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조절해야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의사로서 가장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몸의 반응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혈관 상태, 당뇨 여부, 고혈압, 흡연력, 운동 습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2주에서 4주 사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성기 자체가 아니라 몸의 피로감과 하체 순환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기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만 붙잡고 약이나 자극적인 방법에 매달리면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혈관과 음식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에 이것을 더해 먹는 순간 성기가 바로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기가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포기하는 방향에서 회복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트와 좋은 지방의 조합이 몸의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가장 좋습니까? 아침이 좋나요? 저녁이 좋나요? 공복에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과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다는 분들의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 취침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간대가 혈관 자극을 방해하는 요소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식사, 활동, 스트레스, 혈당 변화로 인해 혈관이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트가 보내는 산화질소 신호가 중간에 희석되거나 끊기기 쉽습니다. 반면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은 혈관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온 신호는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취침 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과 신경의 회복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잠드는 동안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와 좋은 지방이 들어가면 혈관은
열리는 쪽을 기본 상태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반응이 느껴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건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성적인 자극을 강화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흥분제를 먹듯 반응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혈관의 기본 상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먹고 바로 확인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졌는지, 다리가 전보다 가볍게 느껴지는지, 하복부 쪽 혈류 감각이 살아나는지 이런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면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 원장님, 운동도 같이 해야 하나요? 정답은 과하지 않게 반드시입니다. 발기는 혈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체를 쓰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천천히 하는 스쿼트. 이런 움직임은 하체 혈관에 지금 써야 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비트와 지방이 혈관을 열어줄 준비를 했다면 운동은 그 혈관을 실제로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변화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분들입니다. 비트도 먹고 기름도 챙기고 운동도 조금 하는데 밤마다 습관처럼 술을 드시는 분들. 이 경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신경 전달을 둔하게 만듭니다. 발기는 혈관과 신경이 같이 움직여야 가능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열려도 신경 신호가 느리면 반응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시작하는 분들께 저는 항상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횟수와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같이 조절하지 않으면 방향은 쉽게 되돌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력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면 느리지만 남아있는가? 느리더라도 반응이 남아있다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트와 지방 조합은 이 남아있는 반응을 다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가 과해지고 실망도 커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약보다 느리다. 확실한 보장은 없다. 맞습니다. 느립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의존성을 만들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의미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발기는 젊을수록 쉬운 기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 관리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에 이것을 더해 먹는 순간 성기가 바로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다시 반응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쌓이면 어느 날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진료실에서 실제로
제가 중단시키는 행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와 좋은 지방을 챙기고도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정적인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되돌려 보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 그 이유는 대부분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혈당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혈당은 당뇨 진단이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내리면 혈관 안쪽, 즉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바로 산화질소 신호를 받아 혈관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를 먹어도 혈당이 자주 요동치면 혈관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 흰빵, 야식이 잦은 분들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비트가 안 맞는 체질이 아니라 혈관이 반응할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수면은 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상당 부분은 깊은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면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혈관을 열어도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잠자기 직전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발기 회복에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성과를 너무 빨리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아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비트를 먹고 기름을 더하고 며칠 지켜보다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약에 의존하거나 다른 자극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계속 혼란을 겪습니다. 혈관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열리는 신호가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시작했다면 최소한 3주에서 4주는 같은 리듬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못 넘기면 효과를 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반응해야 한다. 완전히 젊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 기대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곧 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발기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억제됩니다. 기대, 긴장, 실망. 이 반복이 몸의 회복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몸의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김 원장님, 그럼 완전히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게 시작했거나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이 겹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혈관 반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방향을 바꾸는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 회복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좌절만 반복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하겠어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대의 형태만 바꾸면 됩니다. 20대처럼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60대의 몸으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비트와 좋은 지방의 조합은 이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식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실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해는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 원장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가면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아주 정상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의지가 아니라 일상 속에 끼워 넣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비트는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지속이 어렵습니다. 주스로 만들고 갈아서 마시고 준비가 번거로워지면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는 반찬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조금 넣어도 되고 잘게 썰어 기존 반찬에 섞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챙겼다가 아니라 먹는 날이 더 많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완벽하게 매일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4번,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을 낮추는 순간 지속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비트에 더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기름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대부분 과거 정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의 종류와 양입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체중이나 콜레스테롤에 의미 있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과 세포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트를 먹을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양념처럼 살짝 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조합을 아침에 먹을지 저녁에 먹을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 편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녁 식사가 더 안정적인 분들은 저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시간대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해지면 그건 맞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합을 시작하면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스스로 방해하는 행동을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좋아졌다더라. 나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집중은 깨집니다. 몸의 회복 속도는 정말 개인차가 큽니다. 혈관 상태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보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좋아졌는가? 이 기준만 유지하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지속을 방해하는 요소는 주변의 말입니다. 그거 먹어서 되겠냐? 그 나이에 뭘 더 기대하냐? 이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기적을 바라는 행동이 아니라 몸의 기본 조건을 관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특별한 시도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관리의 일부로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혈압약을 한 달 먹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듯 혈관 관리도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비트의 빈도를 줄이거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이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하체가 덜 차가운지, 전반적인 활력이 조금 나아졌는지 이런 신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방향은 이미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발기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복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면 분명히 차이는 생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이어가던 분들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트와 좋은 지방의 조합을 꾸준히 이어온 분들 중에는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데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 이 표현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신호입니다. 몸이 변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준선이 서서히 올라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변화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방향을 틀었는데 생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체감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발기라는 현상을 단순히 서느냐 안 서느냐로만 보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 반응은 있으나 유지가 안 되는 상태, 유지되지만 강도가 약한 상태,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상태. 이 중 어디에 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로 옮겨와 있으면서도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변화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전진입니다. 이 전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몸은 다시 움츠러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발기는 성적 능력이 아니라 건강이 지표라는 점입니다. 발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혈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고 신경 반응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며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기 반응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그건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관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이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약이 없으면 아무 시도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몸의 기본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약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혈관과 음식 생활 관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진지함은 억지로 애쓰는 태도가 아닙니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시도로 끝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이걸 특별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양치하듯, 걷듯, 밥 먹듯 그냥 일상의 일부로 내려놓으면 몸은 그걸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부터 관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체념이 몸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전반적인 활력이 다릅니다. 발기 이야기를 하다가 활력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기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미묘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까지 해온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비트를 먹고 좋은 지방을 더하고 술과 당을 줄이고 잠을 챙기고 몸을 조금씩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 방향을 유지하면 몸은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의 방향을 조금 더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비트에 이것을 더해 먹는 순간 성기가 당장 망치처럼 단단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기가 단단해질 수 있는 몸의 조건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앞으로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건강선생 김원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